어떤 시술 제일 좋아하세요? 본인은 어떤 시술 받고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그만큼 사실 비슷한 장비들이 그래서 굉장히 많이 카피가 돼서 나오고 있어요. 무려 16년 만에 리뉴얼이 됐습니다. 저는 처음 타이트닝 시술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주로 시작할 걸 많이 추천을 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민혜연입니다. 요즘 TV를 보거나 SNS를 보면 예전보다 의료기기 광고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건 리프팅 장비들 광고였는데요. 사실 그냥 뭐 단순히 이런 SNS 광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요즘은 연예인분들도 너무 솔직하게 본인들이 어떤 관리를 받는지, 어떤 시술을 받는지 굉장히 솔직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많이 언급이 되는 건 아무래도 덴서티, 서마지, 울세라피 요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거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안 받는 연예인분들은 없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요즘은 유튜브 통해서 많이들 이제 본인들이 어떤 시술을 받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는데요. 그래서 이전에도 뭐 울세라나 서마지에 대해서는 늘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간략하게 이런 리프팅 장비들을 좀 설명을 정리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카메라를 켰어요. 사실 울세라나 서마지 같은 경우는 제가 늘 리프팅, 타이트닝계, 안티에이징 시술의 공룡이다, 굉장히 유명한 양대 산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붐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예전보다 새로 나오는 리프팅 장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미용 쪽을 하고 있는 의사들한테 어떤 시술 제일 좋아하세요? 본인은 어떤 시술 받고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제일 많이 언급이 되는 게 서마지인 것 같아요. 울세라도 물론 유명하긴 하지만 울세라피는 그 특성상 얼굴의 쉐입이나 아니면 이제 지방의 양이나 모양에 따라서 조금 제한점도 있는데요. 서마지는 거의 제한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염증이 있는 피부에도 안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의사들이 서마지를 본인이 갖고 있다라고 하면 스스로 많이 하는 편인 것 같고요. 그만큼 서마지는 사실 비슷한 장비들이 그래서 굉장히 많이 카피가 돼서 나오고 있어요. 저희 병원만 해도 저도 서마지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타이트닝 장비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올리지오라고 해서 이제 한국에 있는 원택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꽤 비슷하게 만들어낸 또 다른 타이트닝 장비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 덴서티나 세르프나 뭐 여러 가지 비슷한 모노폴라 고주파를 이용한 방법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장비들을 설명을 할 때 늘 서마지와 비슷한데 통증을 줄였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만큼 서마지가 유명하긴 한데 통증이라고 하는 조금 넘기 힘든 그런 단점이 있는 부분들이긴 하죠. 서마지, 덴서티, 올리지오, 세르프 모두 다 모노폴라 RF라고 해서 단방향으로 들어가는 고주파 에너지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들을 쓸 때는 보통 리턴 패드라고 해서 등 뒤쪽에 이렇게 패드 하나를 붙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양방향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게 아니라 한쪽 방향으로 에너지를 넣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에너지의 서킷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리턴 패드가 부착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에너지가 전달이 되고 효과가 나올 수 있어요. 서마지 같은 경우는 20년의 아주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그동안의 많은 임상 경험과 그걸 바탕으로 한 논문들이나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나는 통증은 조금 힘들겠지만 그래도 안전하면서도 확실한 시술을 받고 싶어 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저는 서마지를 넘볼 수 있는 장비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장 탑의 타이트닝 시술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비용적인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통증도 적지 않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부담스럽다 라고 하면 이제 차세대로 나온 다른 장비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 올리지오의 최고 장점은 통증은 줄였으면서도 효과가 빨리 나오는 부분인 것 같아요. 통증을 줄였으면 보통 효과가 적기 마련이거든요. 저도 다른 장비들을 도입하기 전에 늘 데모를 하고 확인을 하는 편인데 올리지오는 통증이 적으면서도 좀 눈에 띄게 빨리 타이트닝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리프팅과는 다르게 타이트닝은 그 효과를 잘 눈치채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예를 들어서 울세라 같은 경우는 울세라를 받고 나면 좀 둔하신 분들도요, 주변에서라도 살이 빠졌어? 왜냐면 팔자주름도 좀 올라가고 턱 라인도 이렇게 잘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라도 알아봐 줄 수 있는데 타이트닝은 피부 자체가 쫀쫀해지는 느낌이다 보니까 이렇게 육안으로 얼핏 봤을 때는 별로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공을 좀 조여주게 되고 전반적인 안색 개선이나 톤 개선도 같이 될 수 있고요. 특히 서마지 같은 경우는 진피의 환경 전체를 바꿔주기 때문에 붉은기 완화에도 좋고 피부 자체가 좀 건강해지면서 광채가 나는 느낌도 있습니다. 저는 처음 타이트닝 시술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주로 올리지오로 시작할 걸 많이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나서 시술에 좀 더 익숙해지면 본인의 니즈에 따라서 조금 더 비용이 있는
써마지나 덴시티나 이런 쪽으로 가실 수도 있겠죠. 새로 나온 장비 중에서는 셀프가 조금은 특이한 것 같아요. 왜냐면 셀프 같은 경우는 똑같은 모노폴라 고주파이긴 하지만 듀얼 주파수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겟팅을 조금 더 다르게 들어가고 통증에 대한 부분도 좀 많이 줄여놨어요. 물론 아직은 나온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임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래서 효과가 얼마나 유지되는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팁의 사이즈도 좀 다양화시켜놨기 때문에 얼굴의 굴곡진 부분이나 면적에 따라서도 조금 더 시술자가 편하게 시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겠고, 울세라 같은 경우도 이번에 장비가 리뉴얼 됐어요. 무려 16년 만에 리뉴얼이 됐습니다. 사실 울세라는 그동안 정말 16년 동안 장비 리뉴얼 없이 계속 같은 장비를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프팅계의 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리뉴얼까지 됐으니까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새로 바뀐 장비의 가장 큰 특징은요, 사실 어떤 시술의 결과라기보다는 시술의 과정에서 큰 차이가 있어요. 울세라는 초음파, 그 중에서도 하이프라고 해서 고강도 집속 초음파 에너지원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하이프 리프팅 장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직 울세라피만 직접 피부 밑을 들여다보면서 할 수 있어요. 초음파의 특성을 가장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울세라피는 보통 타겟팅으로 하는 게 스마스층이라고 해서 진피와 근육 사이를 연결해주고 있는 어떤 섬유 조직을 타겟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섬유 조직은 사람마다도 위치가 다 다르고, 같은 사람의 얼굴에서도 이 얼굴에 있는 그 공간들, 위치에 따라서 다 다른 부분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블라인드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했을 때는 선택적으로 그 스마스층만 딱 타겟팅을 하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소프트 티슈층 자체가 피하 지방층이다 보니까 지방을 녹여서 이렇게 꺼지기도 하고요. 좀 효과를 잘 못 본다거나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울세라피는 직접 딱딱 들여다보면서 거기에 맞춤형 핸드피스를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직접적으로 피부를 들여다보고 환자분들도 사실 스스로 같이 볼 수 있어요. 의사가 설명만 해주면. 그래서 여기 타겟층에 맞는 레이어들을 쭉쭉쭉 선택을 해서 거기에 맞는 핸드피스를 사용을 한다면, 울세라피는 그냥 리프팅만 하는 게 아니라 얼굴형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컨투어링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즘 이 울세라피를 언급할 때 또 빼놓지 않고 같이 나오는 게 온다 리프팅인데요. 온다는 울세라피랑 똑같이 초음파를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해서 극단파, 극초단파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조금 특이해요. 기존에는 주로 초음파를 사용하거나 고주파를 많이 사용했는데 새로운 에너지원이 나온 거죠. 그래서 피부 밑으로 3mm, 7mm의 두 개의 타겟층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탄력을 올려줄 수 있는 3mm층이 있고 7mm는 울세라보다도 더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지방이 많으신 분들은 한 7mm 정도가 딱 그 피하 지방층입니다. 지방을 녹이는데 조금 더 특화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얼굴에 살이 없는 부분들은 7mm까지 갔을 때는 근육이나 뼈에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온다 리프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팻 볼륨, 지방 볼륨이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겠고, 바디에 사용을 했을 때 더 유용하게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또 하나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게 티타늄 리프팅이에요. 이것도 연예인 리프팅이라고 많이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티타늄 리프팅도 다운타임이 없으면서 정말 즉각적인 효과가 나와요. 이 즉각적인 게 어느 정도냐면 시술을 끝내자마자 얼굴이 단단하고 쫀쫀해집니다. 그래서 좀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다 보니까 티나면 안 되고, 또 스케줄을 앞두고 빨리빨리 뭔가 개선을 보여야 되는 연예인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티타늄은 이전에는 제모 레이저로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사용이 되는 뭐 1064부터 다양한 나노미터의 파장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리프팅, 타이트닝 효과가 있네 라고 해서 리프팅 쪽까지 이렇게 건너오게 된 좀 재미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장비이거든요. 그리고 제모 레이저로 나왔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염이 이렇게 조금 많이 나 있는 남성분들이나 피부톤이 어두우신 분들한테는 좀 더 통증이 느껴질 수 있어서 약간 이거는 인디케이션이 조금 까다로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장비들이 많아진 만큼 아마 여러분들의 고민도 좀 더 많아질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본인마다 다 개개인마다의 피부 고민이 다르고 피부의 컨디션이 다르고 또 원하는 방향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 장비가 제일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본인의 니즈에 맞는 장비, 어떤 시술을 찾기 위해서는 사전에 의사와 충분하게 상담을 하시는 게 꼭 필수적이다 라고 보여져요. 영상 보시고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